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진우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우리 또 시청자님들 또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네. 진짜 저번에 방송 나간 이후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연락을 주시고 이랬던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참 고마웠습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조금이 아니라 엄청 도움이 된 거죠. 이제 좋은 특히,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예. 식당으로도 저희 시청자분이 찾아오셨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베나TV로 오래전부터 이제 보시던 시청자 구독자님인데 그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뭔가 그 다른 남보다는 되게 그 친한 그냥 아저씨한테서 좋은 소리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또 식당 한 번 더 홍보해 주셔야죠. 어디였죠? 저 대구, 대구에 있고요. 이제 뭐 이북 음식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한국에서의 이제 정착기 위주로 좀 인터뷰를 했는데 하진우님이 북한에서 브로커 생활을 하셨다는 걸 잠깐 언급했었어요. 물론 탈탈탈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소름 돋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지 않을 정도잖아요. 제가 나이도 되게 어렸었는데 어떻게 저런 큰일을 했지?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젊음의 패기였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살짝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꼴값도 약간 영웅 심리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근데 제가 지금에야 생각을 해보면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제 조선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역사로 돌아갔으면 전 장수였을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진짜 거짓말.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제 성향 자체가 이제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이제 그 체제라는 속에서 이제 저도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오지랖?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기 때문에 절대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짜요? 너무 그거는 본인을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브로커 일 좀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북한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인 거죠? 나이대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6살 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브로커 길로 들어서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전화 통화 연결해주는 활동을 했었죠. 이제 전화 연결이 돼야 이제 이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 일을 좀 했댔어요. 이제 중학생 때. 학교 끝나고 와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연결을 해주고 이런 걸 하다가 제가 16살 때부터 거의 2008년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 전까지 2013년도 말까지 이제 했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기간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살짝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브로커 일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무슨 뭐 농부거나 어부거나 해서 누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알려주던지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직장을 소개해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냐가 궁금했어요. 그것도 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가족 자체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북한에서 개구리 양식업을 하면서 중국 쪽에 외화벌이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을 이제 접촉할 기회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쌓이면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한두 명, 좀 연결을, 친한 이제 지인인데 좀 연결을 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한두 번 연결을 해줬는데 그게 저한테 부탁을 했던 계기가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그런 완전 그 풍파를 엄청 겪었잖아요. 태풍을 한 5번 만난 집이다 보니까 제 자체가 좀 철이 좀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던 사람이고 다른 청년들보다는 좀 일찍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의 노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걸 시켰을 때 제가 일 처리를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 약초 장사를 막 하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막 벌고 이랬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충분히 이제 대단한 사람 많은데 그 친구들보다도 괜찮게 하네, 어린애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신뢰를 갖고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한 번, 두 번 찾아주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진짜 몇 년은 됐어요, 그게.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화 연결 같은 걸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들한테 번 돈을 어떻게 보내고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나는 양쪽에서 다 보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또 막 하소연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돈을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돈을 달라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듣고서 이제 가서 또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자체도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되게 희망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그렇죠. 희망이죠. 희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일부러 저는 안 해주고 또 여기서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저쪽에 전달을 해주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양쪽의 상황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탈북민들을 탈북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첫 탈북시켰던 사람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아무래도 생생하게 기억나죠. 네. 예. 어떻게 가족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예. 아, 제가 처음부터 가족을 예, 탈북시켰다고요? 예, 맞아요. 지금도 브로커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탈북시켜주는 브로커도 그때 당시도 없었어요. 거의. 왜냐면 이게 탈북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총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목숨까지 내놓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탈북을 하고 싶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건 나 죽여달라 그런 얘기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우뢰를 받았던 게 어떤 가족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갔을 때는 와, 상황이 진짜 이게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돼요. 진짜 사람이 그 굶어서 죽는다는 것이 제일 비참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진짜 며칠만 지나면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가족이. 근데 이제 가족이 그냥 다 누워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5일을 굶어 봤거든요. 저희 못 살 때.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며칠 지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안 나요. 전 진짜 죄송한데 예. 저는 한 끼 굶으면 네. 나 저혈당 온다 쓰러질 그렇죠. 것 빈혈이 같다고 막 손이 떨리고. 저 막 그렇게 엄살 피우는 사람인데 5일을 굶는다? 저로선 정말 상상이 안 그쵸, 가요. 그쵸.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없이 살 때는 보통 며칠씩 굶고 이런 일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청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이런 그쵸.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며칠만 지나면 진짜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비참한 건지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나가서 도둑질 해먹는다는 것도 진짜 죽기 전에는 해먹을 수는 있겠죠. 뭐 장마당 같은 데 가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기운이 있어야. 그쵸. 그래도 그렇죠. 잡혀서 이제 매 맞거나 이러면 그건 더 진짜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제가 봤을 땐 되게 다 고종하신 분들이었어요. 한국말로 하면 되게 착한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둑질해 먹을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게 이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무사히 보내고, 근데 그 보내기 전에 이제 가정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제가 바로 보낸다고 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만나야 돼요. 식사 같은 것도 이제 그때는 제 사비로 이제 쌀 같은 것도 사드리고, 왜냐면 뭐 내가 탈북을 한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탈북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 탈북을 시키면 물론 뭐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수수료 같은 건 주겠지만 그 전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제 케어를 해가지고 날짜가 되면 이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랑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잘 안 하거든요. 이런 거는 브로커 했던 분들은 아마 이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만났어요. 만나면서 뭔가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족, 가족 같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에 진짜 많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가족을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사히 태국까지, 그때 루트가 태국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루트를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몽골 루트도 있었고, 그쵸. 내몽골 탈북하시던 쪽으로 많이 분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는. 예. 근데 중국 항구로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배 타고도 오고 그때는 이제 뭐 진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배 타고 오고 아니면
삼국을 통하는 게 가장 안전했어요. 그때 그쵸. 당시에도. 캄보디아가 있고 태국이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루트가 좀 있을 예, 예, 때였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몽골 쪽이 제일 안전하긴 했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곳이거든요. 안전하면서 위험한 게. 근데 또 이제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제 보낼 수가 없는 루트다 건강 보니까 상태가, 예, 네. 그 거기는 좀 많이 걸어야 되고 이런 거 저희가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는 저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랑도 계속 이제 같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루트를 이제 잡아가지고 보낼 때 그때 당시엔 태국이었는데 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도 잠을 못 자요. 이 사람들 잡히면 줄줄이 엮여서 그렇죠, 그렇죠. 본인까지 잡혀가는 거잖아요. 다 꼬신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대책을 다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도 저희가 이제 풍파를 뭐 많이 겪으면서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지냈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왜냐면 우리가 바로 이제 구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로비했던 사람들 또한 죽어나는 거고 이제 그쵸, 제일 죽는 건 사실은 저거든요. 제가 이제 주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계획을 하는 단계만 거의 진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남남이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드나들고 그러면 그게 감시를 피하는 게 가능했나요? 괜찮았나요? 감시를 못 피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게 따로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집이 따로 있습니다. 안가가 마련되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갈 때도 그 보통 이제 북한은 다 인민반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인민반에 그쵸. 서로 다 감시가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집들의 단점이 하모니카 줄 선택이라서 내가 만약에 이 가운데 집에 와서 누군가를 찾으면 영 옆집들이 다 들려요. 네. 소음에 굉장히 네, 취약한-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찾아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거기에 작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조용한 또 이제 뭐 다 줄집은 아니잖아요. 이제 북한 집들도 이제 그 안가 단독집 같은 단독집들도 것도 좀 있고, 많거든요. 예.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안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너무 이제 큰 돈을 주면 안 돼,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못 살던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면 더욱더 감시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식량만 이제 많이도 안 줘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먼저 주고 또 이제 그걸 다 먹을 때쯤 되면 또 이제 뭐 가족 예를 들어 친척이 이제 왔다 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쌀을 준다던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 의심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북한은 가족이 시골에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사는 집이에요. 그래요. 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예, 스스로 먹을 걸 그렇죠. 만들 수 수가 있는? 있으니까 그런 건 의심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한번 왔다 가면 이제 무슨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받으면 뭐 국수라 강낭에 그걸로도 국수 며칠 같은 거 이제 먹고, 바꿔 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이제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안가로 도착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며칠 날 언제까지 여기를 와야만 우리가 이제 나간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변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그 가기 전에 또 이제 보이부 같은 데서 감시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진짜 순간에 빠져야 돼요. 순간에 그 지역을 없어져야 돼요. 민첩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순간에 없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차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국경에 있다 보니까 네. 경비대 이제 막 연대장 막 이런 급의 이제 차량 운전수를 이제 모비를 포섭을 해가지고 해서. 포섭을 네.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에 어디서 몇 명을 이제 데리고 좀 어디까지 와달라. 근데 이제 국경 같은 경우에는 초소가 진짜 촘촘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기 전 초소까지 와야 되는 거죠. 초소를 진짜 힘이 있는 사람 차면 그냥 통과를 되는데 웬만한 사람 차면 여기서 초소 내려가지고 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차는 이제 초소 밖으로 나가면 이제 여기서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넘어오는 사람만 차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소 전에 오기 전에 이제 한번 또 픽업이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소를 통과하는 거를 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통과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근처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면 농사로 이제 밭에 가는 것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초소를 통과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 순간에 실수하게 되면 잡히거든요. 그쵸. 어느 한순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럼 가족을 탈북시킬 때 예. 포섭해야 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 거예요? 차량 운전수. 차량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국경 연선에 일단은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중간에서 3명 정도 포섭해야 되고. 포섭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 쪽도 포섭해놔야 되고 예, 로비를 그렇죠. 해놔야 되고. 로비를 그건 이제 미리 전부터 해서 네. 우리가 보내기 전부터 로비를 그래서 하죠. 약간 신뢰도를 쌓아놔야 예, 되는 뭐 좋은 거고. 게 생기면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중국에서 노트북 하나 받았다고 하면 그걸 먼저 갖다 드리고 예.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그걸 또 이제 중국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좋은 노트북을 얻었는데 이걸 이제 뭐 그냥 과장님 생겼다. 먼저 예. 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고 진짜 이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진짜 3개월 동안 그 딱 태국까지 왔다는 그 얘기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며칠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첫 그 탈북시켰던 가족이면은 3인? 네, 3인. 3인 예. 가족? 처음 딱 그게 이제 성공했을 때의 그 기분은 말을 할 수가 하기가 없었죠. 어려울 예. 것 같아요. 예. 누구한테 자랑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뭔가 그분들이 태국까지 딱 갔다 와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뭔가 심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이건 아마 느껴보신 못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분들이 안전하게 태국 갔다 하는 얘기가 딱 들릴 때 심장에서 돌덩이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아, 딱 됐다, 이제는. 안심이 돼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왜냐면 뒤처리도 또 해야 되거든요. 순간에 이제. 뒤처리가 또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족 도주가 많이 없을 때예요. 그러네요. 예. 2009년, 2010년 예. 뭐 이럴 때니까. 그때는 가족 도주를 하게 되면 진짜 완전 반역자였어요. 뭐 한 명씩 그냥 중국 가서 도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족 도주는 그때 많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다 언제나 보니까 많지 않았죠. 예, 지금도 많지 가족 도주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많지가 않았어요. 두 명 이상 가족 그 집에서 2명 이상 같이 동시에 없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누가 없어졌다 하면 이제 그 인민반바다 감시원들이 있어요. 저 집에 누구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제가 이제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뭐 빚 받으러 간다든지, 왜냐면 못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가서 구실을 만들어서. 예, 구실을 만들어서 이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한두 번을 해보니까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빚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집도. 못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에서 외상을 많이 먹었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94년도 그 고난의 행군 이후로 뭐 꾸준히 계속 못 살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항상 누구는 누구한테 빚 받고 누구는 누구한테 뭘 받아야 일상이었어요, 되고. 그게 예. 진짜. 그게 북한의 일상이라면서. 막 빚 받으러 다니고 네. 막 빚 받으러 가서 돈을 안 주게 되면 이제 막 그 가정 싸움 나고. 싸움 나고 네. 막 가정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 가마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없어요 집에. 그러면 그 가마솥까지 걷어오는 게 이제 북한의 그 빚꾼들이 사채보다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예.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통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한두 번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전혀 진짜 상관이 없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내가 혹시 갔다가 내가 그런 조사라도 받으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조사라도 한번 받으면 이제 나한테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이미 걔네 감시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예 사람 찾는 사람을 아예 따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면 본인은 어쨌든 북한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탈북시켜서 뭐 중국에 있는 브로커 뭐 그다음에 거기서 옮겨주는 사람 또 뭐 네. 누구 뭐 이렇게 또 태국에서 누구 이렇게 다 있을 텐데 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도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신 거예요? 저는 다 직접 해야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존재를.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존재를 알아야만 내가 또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제 그 가족들도 보내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수시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때 당시에는 제 머릿속에 연락처가 항상 기입이 되어 있었어요. 다 외워서. 예, 저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138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네. 무조건 왜냐면 전화를 중국 전화기를 켜가지고 연락을 한다면 무조건 다 내역을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잡힐 수도 있으니까. 예. 통화 내용 보면 또 그게 또 줄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상 지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번호 10개면 10개가 딱 입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배터리라든가 전화기 같은 것도 항상 그 제가 이제 다니는 그 호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항상 있었어요, 이제. 예. 몰래 또 다 숨겨놓고. 예, 예. 이제. 그래서 배터리도 항상 막 이만큼씩 있잖아요.
옛날엔 배터리였거든요. 네네. 우리 중국 전화는 옛날에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그런 전화 보기 힘들어요. 이제 그 막대기 전화인데 옛날에 그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옛날에 막 저한테는 그 작은 전화도 있었어요. 한국 전화들이 옛날에 그 막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네, 폴더폰. 예, 네. 완전 작은 거요. 귀여운 네네. 거 막 이런. 네. 무전기처럼 딱 생긴 거 있잖아요. 한동안 진짜 얼마나 폰을 작게 만드냐가 예, 유행이었던 맞아요, 적이 있고 맞아요. 진짜 이만한 핸드폰 막 예. 나오고 저도 그거 썼었거든요. 그때 어렸을 그 때. 핸드폰 배터리가 진짜 작은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요것도 이제 그 핸드폰 배터리가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막 이만큼 묶음을 거기다 막 숨겨놓고 이제 바로 예, 바꿀 수 있게. 습기가 또 차면 전화가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또 몇 번 맞아요. 당했어요, 제가. 습기가 차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부터는 이제 전화 걸러 다니고 전화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는 엄청 북한 내에서 강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복한 이제 경찰관들이 항상 그런 전화가 될 만한 위치들은 항상 잠복을 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 전화기를 절대로 안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그쪽에 이제 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전화기를 또 이제 바꿔주는 친구가 있어요. 아, 또 그 업자가 또 따로 있군요.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이제 근데 그런 위치들이 또 노출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출될 때는 이제 전화기랑 이제 싹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보이부라던가 이런 애들이 한번 이제 그래서 하는 위치에도 많이 안 다녀요, 저희가. 아하. 예, 진짜 예전에는 제가 브로커를 엄청 활발해 할 때 그 2010년 막 그때부터는 아예 저희는 쌍안경까지 가지고 다녔어요. 아, 누구 올까봐 예, 감시하느라고. 왜냐면 이게 북한은 웬만해서는 나무가 없거든요. 네. 산에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도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정상에 있으면 밑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을 숨길 곳이 없군요. 거의 네. 없죠.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 내가 이제 어디서 오는지는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또 진짜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 보고 도망갈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예 쌍안경을 산속에 숨겨놓고 네. 막 전화할 때 이제 계속 이제 옆에 통화 연결을 시켜주고 이제 막 쌍안경을 막 보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와, 그 실제로 이렇게 탈북시키는 거 외에도 한국에 있는 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통화 연결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이 먼저 통화 연결이에요. 그쵸, 통화 연결이 확인을 돼야, 해야 예,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족인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사람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할 때 이제 그 돈이 그때 당시에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탈북을 시키기 전에는 항상 가족이랑 먼저 연결시키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돈만 보내달라. 와. 예, 나는 내 고향을 두고 싶지 않다. 한국에 있는 가족 마음은 그쵸, 생각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또 네. 이제 저는 한편으로 그런 게 또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보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건 그렇죠. 예. 잡히면 이제 한국 기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엔 총살이었거든요. 한국 얘기만 나와도 총살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얘기는 지금이야 얘기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몇 번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 네. 몇 번을 더 이렇게 설득을 하는 설득을 거죠. 설득을. 해보나요? 예, 보통 한 4-5번은 가요. 왜냐면 저희도 한 번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일단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땅에 없는 게 저희한테도 안전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 사람들이 또 이런 브로커 일을 하러 그렇죠, 나한테 그렇죠. 예. 제안을 했다 하고 신고해버리면 그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게 네. 저희는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제 뭐 나는 죽어도 이제 여기서 내가 못 치겠다. 태어난 예, 곳을 예. 떠올 수가 없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설득을 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돈만 받아주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가족이 돈 100만 원 보낸다고 하면 그걸 이제 그냥 받아만 주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결국 못 보내는 사람도 있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팀을 예를 들어 보낸다고 하면 그 중에 한 팀 정도는 안 가요. 예, 어떻게든 설득을 해도 안 가요. 진짜.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이런 교육들 줘야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돈을 또 갑자기 못 살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쓰고 다니면 보이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제 돈은 어떻게 써라. 어떻게 쓰고 이제 얼마 이상씩 쓰지 마. 이런 거. 그런데도 꼭 항상 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아무리 돈을 받아주고 이래도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보이부 같은 데서 요시찰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저를 잡기란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저희가 가끔은 겁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이런 돈이 쓰다 걸리면
뭐 안 좋으면 교도소 같은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교육을 진짜 한 주일 이상 줘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 돈을 좀 이렇게 조심히 써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이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예. 아예 처음부터 새로 예. 시작할 수 그 동네를 이사를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무리 저희 같은 무산이라고 해도 되게 인구가 한 10만 명 넘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알긴 알겠지만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또 거기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사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진짜 엄청 그 어떤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엄마가 미공급 때 94년도 그때 중국을 갔다가 막 한국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아들을 예, 아들을 데려오는- 데려오는 건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 나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 15살 막 이때였으니까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친구한테 직접 가가지고 며칠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시골에 집이 있다 보니까 가는데 또 한 예,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때는 직접 갔었는데, 차를 타고 또 가다가 이제 그 막 이런 그 북한의 그 작은 기차 같은 게 이제 엔진 달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네. 그 아마 몰라요. 모를 뭔지 거예요. 말씀하셔도. 예. 네. 그런 걸 타고 막 몇 시간을 이렇게 막 갈아타면서, 목탄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목탄차도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없으면 이제 철길에 이렇게 작게 다니는, 기차처럼 작게 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 테이블만한. 네네네. 예, 그 엔진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네. 그 아마 북한 영상들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 가끔. 그걸 타고 이렇게 가서 한 며칠 동안 갔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 우리 장군님의 그거를 뭐 나는 어쩌고 저버릴 저쩌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죠, 제가. 그때 당시 그 친구랑 나랑 나이가 비슷하지만 이제 엄마가 찾는데 이제 하니까, 우리 장군님을 버리고 간 엄마는 나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엄마보다 막 이런 장군님인 거예요? 그쵸.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되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